안녕하세요. 하나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음원 파트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3강 수업은 모음의 체계입니다. 모음 개념은 2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 후에 오늘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음의 종류입니다. 다음 검은색 글자로 쓰인 모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있는 모음부터 보겠습니다. 아, 어, 오, 우, 에, 으, 이, 위, 웨. 다음에 10개의 모음은 각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음을 보겠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의, 워, 왜, 와, 왜. 다음 11개의 모음은 언뜻 발음하기에는 단모음과 마찬가지로 각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음은 단모음과는 다릅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야의 경우 이와 아가 합쳐져서 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아로 발음하는 사이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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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여는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어로 발음하는 사이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죠. 요는 이와 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유는 이와 우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이와 에, 얘는 이와 에, 의는 으와 이, 워는 우와 어, 왜는 우와 에, 와는 오와 아, 왜는 오와 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모음이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이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이중모음은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야, 여, 요, 유, 예, 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 모음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 모음을 반모음 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우와 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우 모음이, 와와 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오 모음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음을 반모음 오, 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의 모음은 아니지만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룰 때 아주 짧게 나는 소리의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의 종류 3가지,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음의 종류도 배웠으니 이제는 단모음 체계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모음은 자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혀의 앞뒤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혀의 앞뒤 위치는 다른 말로 혀의 최고점 위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혀의 최고점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혀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혀의 가장 뾰족한 부분인 끝부분을 혀끝 혹은 혀의 최고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혀의 가운데 부분을 혓바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혀의 가장 뒷부분을 혀뒤 혹은 혀뿌리라고 합니다.
그럼 명칭도 살펴보았으니 다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단모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설모음은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는 모음을 말합니다. 후설모음은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쪽에 있는 모음을 말합니다.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이, 위, 에, 웨, 에. 후설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으, 우, 어, 오, 아가 있습니다. 전설모음의 이와 후설모음의 으를 연속적으로 발음해 보면 이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지만 으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뒤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술 모양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순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해지는 모음입니다. 원순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모음입니다.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평순모음을 발음하면 입술이 양옆으로 쭉 찢어지며 평평해집니다. 반면 원순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오므라지며 둥근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평순모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 에, 으, 어, 아이며 원순모음에 해당하는 것이 오, 우, 웨, 위입니다. 다음은 단모음을 나누는 마지막 기준인 혀의 높낮이입니다. 혀의 높낮이란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습니다. 고모음은 말 그대로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모음입니다. 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가운데에 위치한 모음입니다.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모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혀의 높낮이에 따른 입의 크기입니다.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모음이 입이 가장 적게 벌어진 상태이며 중모음은 중간, 저모음은 가장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고모음에 해당하는 이, 위, 우를 발음하면 아래 사진처럼 혀의 위치는 높고 입은 조금 벌어집니다. 다음 중모음 에, 웨, 오를 발음하면 아래 사진처럼 혀의 위치는 중간이며 고모음보다 입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모음 에와 아를 발음하면 아래 사진처럼 혀의 위치는 가장 낮고 입은 가장 많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단모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단모음을 나누는 체계에 대해 모두 배웠으니 단모음 체계표를 같이 채우며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혀의 최고점 위치입니다.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뉩니다. 다음,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입술이 평평해지는 평순모음과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원순모음으로 나뉩니다. 마지막,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 중간인 중모음, 가장 낮은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모음 10개를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 역시 자음 체계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모음 체계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라고 외우면 더 쉽고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음의 종류와 단모음 체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음운 파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 2, 3강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법은 반복과 암기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음운의 변동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국어였습니다.